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노래하는 소녀 프로젝트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프로젝트는 파일이 엄청 크고 해당 일러스트 작가의 허락을 못 얻어서 파일 공유를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튜토리얼 파일들은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프로젝트에 쓰인 세팅이나 애니메이션, 기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프로젝트 완료 후 소감부터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만족해요.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왼쪽 눈이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오른쪽 눈은 제대로 감기고 뜨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자연스러운데 왼쪽 눈은 감기는 게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이유는 원래 감기는 눈을 기준으로 본을 세팅하다 보니까 이 기준본의 위치가 약간 위로 잡혔어요. 보시면 떴을 때 위치가 약간 위죠. 아래쪽으로 잡아서 이 타원으로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감기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보시면 대각선으로 감기는 듯한 느낌을 줘서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 눈에 익숙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작업이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돼서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몇 가지를 보정했는데 자연스러운 동작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러닝 타이밍이에요. 지금 보시면 2분 48초짜리 애니메이션인데 이 긴 러닝 타임 가진 애니메이션 작업한 게 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키가 너무 많고 이 많은 키를 긴 러닝 타임 동안 잡는 거는 굉장한 노가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작업을 안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긴 러닝 타임이 가지는 스파인 프로그램이 가지는 좀 뭐랄까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요. 렌더링이 안 돼요. 어떤 이유인지는 뭐 메카닉적으로는 제가 메카닉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렌더링을 2분 48초짜리 렌더링 걸면 4기가가 넘어가면 버그가 나서 파일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이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종적인 방법은 각각 애니메이션을 오캠으로 찍었어요. 파란색 매트를 깔고 오캠으로 촬영을 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키를 뺐어요. 키를 빼고 나서 각각의 이제 오캠으로 찍은 영상에서 키를 뺀 영상을 다시 합쳐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 렌더링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긴 러닝 타임을 가진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구간별로 키를 쪼개서 한 뭐 30초 단위로 나눠서 작업하는 그런 어떤 워크플로우로 작업을 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긴 러닝 타임을 가진 스파인 애니메이션은 웬만하면 구간별로 쪼개서 작업을 한다. 전체적으로 바람의 영향으로 꽃과 나뭇잎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세팅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과 수술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일단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일단은 제어해야 될 번과 그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쉽게 말해서 쌌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한번 신경 써서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이 코 부분이 2D는 2D다워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코 부분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페이크를 좀 썼어요. 메쉬를 두 개를 겹쳐서 이 깨진 코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트릭을 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어떤 트릭을 썼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 프로젝트에 쓰인 몇 가지 세팅법과 애니메이션을 잡았던 방식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큰 특이점은 기존 애니메이션을 잡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잡았어요. 애니메이션을 잡는 보편적인 방식인 포즈 투 포즈 방식에서 좀 다른 방식인 가장 중심의 뼈를 기준으로 먼저 애니메이션을 잡고 나머지의 뼈를 중심뼈에 맞춰서 차례대로 잡아가는 방식으로 잡았어요. 이런 워크프로를 선택한 이유는 노래의 싱크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즈 투 포즈로 노래의 싱크를 맞추면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하고 싱크 맞추기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먼저 포즈 투 포즈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흔히 인게임에서 잡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1번 포즈를 잡고 두 번째 2번 포즈를 잡고 세 번째 3번 포즈를 잡고 네 번째 일정 프레임을 띄워서 4번 포즈를 잡은 다음에 1번 포즈와 2번 포즈 중간 포즈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 포즈들을 프레임별로 잡아가는 방식입니다. 흔히 숙달된 애니메이터들이 잡는 방식이죠. 첫 번째 포즈에서 일정 키를 잡고 포즈를 잡고 한 10프레임에서 두 번째 포즈를 잡고 20프레임쯤에서 3번 포즈를 잡고 40프레임 쪽에서 4번 포즈 잡는 거죠. 이래서 타이밍에 맞춰서 포즈를 잡은 다음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중간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2D 스파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튜토리얼 중에 애니메이팅의 12원칙이라는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한번 자세히 참고하시면 애니메이션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약간 애니메이팅의 기초에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이 튜토리얼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한번 따라서 잡아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채택한 중심뼈의 애니메이션부터 잡는 방식은 노래 싱크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심이 될 턱뼈와 목뼈의 기준뼈부터 노래의 싱크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잡은 후 나머지 뼈들을 기준뼈에 맞춰서 잡아갔습니다. 먼저 중심의 XY에 해당하는 이동 애니메이션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후 전체 얼굴의 시선 방향과 2.5D 메쉬의 기준 뼈의 이동값을 통해서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잡고
이후 아래 입술을 트랜스폼으로 연결한 턱뼈의 회전값을 통해서 노래와 싱크를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잡습니다. 그 후 입모양, 눈모양, 그리고 눈썹의 회전값과 이동값, 그 후 눈동자의 움직임을 잡았어요. 이 애니메이션 어느 정도 보정하고 수정한 다음 큰 몸의 이동값과 이후 어깨 부분의 X값과 Y값을 잡았어요. 이후 각각의 그룹에서 예속된 반복 애니메이션들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뼈대의 세팅을 알아볼게요. 뼈대 세팅은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일단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통합해서 일정한 통일감을 줄 것인가 라는 게 첫 번째 과제였고, 두 번째 과제는 노래의 싱크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뼈대의 세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노래에 맞춘 입모양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세 번째, 입모양을 어떻게 노래의 싱크에 맞춰서 모양을 낼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각각의 뼈 그룹을 관리하는 컨트롤 뼈들을 다수 설정하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 뼈들이 있는데 전부 다 다수의 뼈들을 관리하는 메인 컨트롤 뼈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굴의 메인 뼈를 기준으로 그 아래로 얼굴의 컨트롤 뼈들을 종속시키고, 메인 얼굴뼈에 각각의 컨트롤 뼈들을 종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얼굴 페이스의 메인 컨트롤 뼈에 각각의 그룹 컨트롤 뼈들을 트랜스폼 제약 조건으로 바인드 시킴으로써 통일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어요. 기본적으로 예전 튜토리얼 7번에 한 개의 뼈로 2.5D 뼈 세팅하는 방법, 이 튜토리얼의 응용편입니다. 해당 튜토리얼의 원리를 잘 이해해 주세요. 입술 모양을 만들어내는 뼈의 세팅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경로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입술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외곽선을 가중치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경로 제약 조건의 컨트롤 뼈의 상위 뼈를 생성해서 얼굴 컨트롤 뼈에 트랜스폼으로 바인드 시켜서 전체 입모양을 제어하고, 그 후 입모양 컨트롤 뼈를 턱의 움직임 컨트롤 뼈에 트랜스폼으로 다시 바인드 시켰어요. 일명 이중 트랜스폼 제약 걸기인데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건질만한 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간단하게 조작 설명을 드리면, 컨트롤 입술 컨트롤 뼈는 턱의 컨트롤 뼈에
트랜스폼으로 제약이 걸려 있어요. 동시에 입술 컨트롤 뼈의 상위뼈는 얼굴 컨트롤 뼈의 트랜스폼 제약 조건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다시피 입술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동시에 X축으로 위아래의 이동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복잡한 움직임을 두 개의 컨트롤 번으로 가능하게끔 세팅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입술의 세세한 컨트롤을 설명드리면 각각 입술 위아래 입술은 컨트롤 본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 모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뼈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나고 공부가 많이 된 프로젝트였어요. 이제 주위의 큰 덩어리들의 웨이브를 제어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깨 부분의 덩어리를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깨 부분은 크게 4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네 번째 덩어리. 이 각각의 컨트롤 뼈는 어깨의 컨트롤 뼈에 트랜스폼 제약 조건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덩어리의 컨트롤 뼈는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받죠. 이후 각각의 덩어리에는 메인 웨이브를 제어하는 뼈가 있습니다. 메인 웨이브는 큰 덩어리의 웨이브를 제어하죠. 이후 이 메인 웨이브에 종속되어 있는 작은 웨이브들을 만들어내어서 각각의 세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면 이 기본적인 조그만 것들의 웨이브는 튜토리얼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 소규모 웨이브를 큰 덩어리 웨이브의 뼈들에 종속시켜서 웨이브가 움직이게끔 만들고 이 큰 웨이브의 큰 덩어리는 어깨의 메인 컨트롤 뼈에 트랜스폼으로 애소시킨 다음에 이 어깨 움직임에 맞춰서 이 덩어리들이 움직이게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모든 웨이브를 움직이게끔 안 만들어도 이런 세팅만 잘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쉬의 세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메쉬는 특별할 게 없으므로 코 부분에 쓰인 트릭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원래 덧씌워져 있는 코를 지우고 원래 코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지나가면 여기 메쉬가 깨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코 부분이 깨지죠. 이 메쉬가 부분적으로 깨지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메쉬의 정점들을 클릭해서 위치를 옮겨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점의 메쉬가 뒤로 가게끔 혹은 앞으로 가게끔 이 순서를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어느 정도 보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정하게 움직여도 깨질 경우 그 보정을 거쳤는데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메쉬는 깨져요. 너무 많이 옆으로 돌렸기 때문에 깨지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점들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찍은 정점들, 이 정점들을 위아래로 바꾸면 메쉬를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복잡한 메쉬들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트릭은 먼저 모든 메쉬 작업을 끝내고 애니메이팅 작업을 끝냅니다. 그 후 이 얼굴 메쉬 깨지는 부분을 경계선으로 메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 코 부분을 하나 더 만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 부분만 남아있죠. 이렇게 이 경계선을 반듯하게 남아있는 메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얼굴 메쉬 위에 더 씌워서 올리는 거죠. 이 메쉬의 정보는 원래 얼굴의 메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원래 메쉬의 정보를 복사를 해와서 이 메쉬의 정보에 이 슬롯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메쉬를 하나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 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운 다음에 이 메쉬에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코가 안 깨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아까보다는 안 깨지죠. 이 부분이 끼어지는 부분이 감춰진 거죠. 이 방법을 쓰면 좀 과도하게 시선 처리라든지 2.5D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깨지는 메쉬들을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게임 리소스에는 뭐 적합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과 함께 올라가는 영상은 전체 작업 영상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작업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거라 제작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튜토리얼에서 뵙도록 해요.